지난 금요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플라자에서 마이크 혼다 의원 후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뉴욕 뉴저지 동포사회가 범동포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일원이 또 한 번 잭팟 열풍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파워볼 잭팟의 당첨금이 4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앞장섰던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혼다 의원이 올해 선거에서 강력한 도전자를 만나 고전하고 있는데요. 뉴욕 뉴저지 한인들도 혼다 의원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8선에 도전하는 혼다 의원은 실리콘밸리 굴지의 IT 기업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로 칸나라는 강력한 도전자를 만나면서 이번 선거에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하고 현재도 위안부 역사 알리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는 혼다 의원을 돕기 위해 한인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플라자에서는 혼다 의원을 후원하기 위한 행사가 한인들을 중심으로 열렸습니다. 혼다 의원은 위안부 진실을 규명하는 싸움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Well, good evening and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talk to the community. I'm running for my 8th term because I have a lot of work to do. A lot of the work that I do is around education for children, for seniors, and also for social justice. 이번 행사를 주도한 김기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미주 부의장과 정영인 전 뉴욕 평통 회장은 혼다 의원이 연방의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면 올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꼭 정말 나서서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로서 이 혼의 마음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더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유권자 쓴다 물어보고 있던 피오 박스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담은 5불이든 1불이든 10불이라도 우리의 성의를 보여주면 이분은 더 열심히 위안부 문제에서 일을 하실 겁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혼다 의원 후원 행사에서는 약정에 포함 약 4만 달러를 후원 기금으로 모았다고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동해병기가 미 전역에 확산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뉴욕 동포사회는 범동포 뉴욕주 동해병기법안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안의 입법 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동해병기를 놓고 한인사회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동해병기를 외교 문제가 아닌 교육 문제로 접근한 버지니아주의 성공을 모델 삼아 300개가 넘는 뉴욕,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은 범동포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 추진위원회가 오는 27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범동포적 추진위는 뉴욕 한인회를 중심으로 지역 한인회, 직능단체, 한인권익신장위원회,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사회 각계각층이 총망라될 예정입니다. 추진위 구성에는 특히 최근 동해병기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도 합류합니다. 한편 토비 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의원은 지난 7일과 10일 뉴욕주 상하원에 동해병기 법안을 잇따라 상정했으며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도 11일 동해 단독 표기 및 위안부 교육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뉴욕주에선 지난 2012년 한인단체들의 주도로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동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유야무야됐었습니다. 당시엔 동해 단독 표기를 추진해 일본계의 반발을 우려한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최근 임시 이사 모임을 갖고 뉴저지주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과서 동해병기 입법화 움직임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뉴저지 주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 교과서의 동해병기 법안. 뉴저지 한인회가 주의회 이 같은 움직임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주 뉴저지 주 하원이 제출한 동해병기 법안이 공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병기에 대한 법적 강제성과 교과서 표기 의무화 등이 포함된 수정안의 재상정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법안을 정식으로 올려서 그 교과서의 동해 이스트C를 의무적으로 법제화해서 게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법안 상정 및 통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달 초 버지니아 의회에서 동해병기가 통과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버지니아 한인회와 최근 주 상하원에서 동시에 동해병기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뉴욕주의 뉴욕 한인회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임시 이사 모임에서는 최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금숙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제26대 후반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 신임 이사장은 한인사회가 필요로 하고 미래지향적인 뉴저지 한인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인회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뉴저지 한인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들을 만들어 나가는 뉴저지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한인회는 또 세금 보고가 한창인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를 시행 중에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인 사회가 하나로 뭉치고 뉴욕, 뉴저지 의원들이 힘을 보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프레지던트 데이죠. 대부분의 학교와 관공서, 은행 등이 휴무하는 날인데요. 대통령을 기리는 날이지만 특히 2월이 생일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통령의 날을 맞이한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도와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념일인 오늘 발표된 CNN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42%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53%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2기를 막 시작한 1년 전만 해도 국정 운영 지지율이 52%였으나 에드워드 스노든의 정보기관 도청 실태 폭로와 국세청의 야당 의원 표적 조사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반등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미네소타주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북부 미네소타주는 지난 2차례 대선에서 오바마를 선택한 주입니다. 지역 매체인 스타트리브는 대통령 여론조사에서도 잘한다가 43%, 잘 못한다가 50%로 나타났습니다. 잘 못한다가 50%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주간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평균값을 낸 것으로 오차 범위는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일종의 전자인감증명입니다. 한국의 전자민원과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것인데요. 내일부터는 뉴욕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뉴욕 총영사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갱신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민원,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전자상거래,
보험, 홈택스, 전자 입찰 등에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 정부는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어 공인인증서의 의존도는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외국에서는 발급하지 않아 재외국민이 이를 발급받으려면 한국을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통해야만 가능해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권을 가지고 직접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됩니다. 지난 1월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시범 실시한 결과 좋은 효과를 거두자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영주권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는 한국 여권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밖에 종이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소장, 증거자료, 판결문 등을 주고받는 전자소송도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돈과 목숨을 내건 미입국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멕시코 국경을 통해 뉴욕으로 밀입국시키려던 한인 밀입국 조직원이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한인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인근 국경지대에서 중국 국적 여성의 불법 월경을 돕다가 국경 수비대 요원들에게 잡혔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밀입국 조직원인 히스패닉 현지 브로커와 함께 국경 검문소에서 약 9마일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펜스를 넘던 중 국경 경비 요원들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각 전까지 이 씨는 중국 여성의 밀입국을 돕기 위해 무려 3개월에 걸쳐 동남아와 유럽, 중남미 등 총 3개 대륙, 6개 국가, 10개 도시를 돌아 멕시코 티후아나 인근 국경까지 이동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멕시코 입국 심사관이 이 씨가 미국에서 추방당한 전력을 발각해 출발지였던 독일로 쫓아낸 탓에 여러 도시를 돌았던 것입니다. 이 씨는 이 중국 여성의 뉴욕행을 조건으로 약 4만 달러를 받은 상태였으며 이후 뉴욕에 무사히 도착하면 추가로 5천 달러를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연방검찰에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중국 여성은 현재 다음 법정 출두를 앞두고 보석금 없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자칫 사장들 위기에 처한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주화 발행 법안이 그레이스맹 의원에 의해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한인들의 이민의 역사와 미국 기여도를 기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은 지난 14일 로버트 앤드루스 연방 하원 의원에게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주화 발행 법안의 발의자 승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스 의원은 이달 초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12월 연방의회에 상정한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주화 발행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맹 의원의 이 같은 요청에 앤드루스 의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안 재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로선 큰 변수가 없는 한 맹 의원이 법안을 승계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주화 발행 법안에 대한 입법 작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기념주화 액트로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재무부 장관이 $5짜리 금화 2만 개 이하와 $1짜리 은화 10,000개 이하를 발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화는 무게 8.359g, 지름 8.85인치로 금 90%와 합금 10%를 섞어 제작토록 했습니다. 은화는 무게 26.73g, 지름 1.5인치로 은 90%와 구리 10%의 비율로 제작됩니다. 판매가는 금화의 경우 $35, 은화의 경우 $10의 추가 비용이 더해집니다. 프로풋볼이 끝나고 동계 올림픽이 한창이지만 파워볼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뉴욕 일원이 또 한 번 잭팟 열풍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파워볼 잭팟이 4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복권 당국은 지난 15일 3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당첨금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오는 19일 추첨하는 파워볼 당첨 금액은 4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파워볼 당첨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역대 최고 당첨금은 지난해 5월에 기록한 5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복권은 플로리다에서 복권을 구입한 84세 여성에게 행운이 돌아갔습니다. 이번 파워볼의 4억 달러 당첨금은 일시불로 가져갈 경우 2억 2,700만 달러에 이릅니다. 한편 1992년부터 시작된 파워볼은 전국 43개 주, 워싱턴 DC, 버진 아일랜드 등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워볼은 오는 19일 오후 10시 59분에 발표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